3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 미국 나스닥 ETF에 넣어서 5천만 원 수익을 봤는데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금융소득이 늘었으니 건강보험료를 매달 30만 원씩 더 내라는 거예요. 배우자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탈락이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또 연락이 오고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수익의 절반도 내 손에 안 남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으신가요? 지금 일반 주식 계좌에서 타이거 나스닥 100이나 코덱스 S&P 500 사고 계신 분들이라면 곧 겪으실 현실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똑같은 투자를 하면서도 세금을 확 줄이는 방법이 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에 투자할까는 열심히 고민하시는데 정작 어떤 계좌에 담을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런데 투자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갈린다는 거 아시나요? 하수는 수익률 1%에 목숨 걸 때 고수는 세금 10%를 아껴서 확정 수익으로 챙겨갑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수천만 원에서 어쩌면 수억 원까지 지켜줄 겁니다. 연금 저축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ISA가 답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미국 주식 직접 사는 게 최고라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위험한 곳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일반 주식 계좌, 위탁 계좌라고도 부르는 그 계좌예요. 여기서 삼성전자 사고 현대차 사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ETF를 이 계좌에서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국내 주식은 세금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도 국내에 상장된 거니까 배당소득세 15.4%만 내면 끝이겠지 하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로 번 돈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주가가 올라서 번 돈인데도 국가에서는 이걸 배당금처럼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무서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ETF로 번 돈이랑 은행 이자 같은 걸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분리과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매기거든요. 연봉이 높은 분들은 세율이 24%에서 35%, 심하면 45%까지 올라갑니다. 내 수익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갑자기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건강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분이 계세요. 40대 직장인인데 알뜰하게 돈 모아서 일반 계좌에서 미국 테크주 ETF에 2억을 넣었어요. 1년에 15% 정도 수익이 나서 한 3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분이 당시 육아휴직 중이라 아내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자마자 바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 매달 20만 원 넘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게 됐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거기에 종합소득세까지 가산되니까 결국 수익의 절반도 못 챙긴 거죠.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수익 안 나는 게 나을 뻔했다고요. 그럼 지금 일반 계좌에 이런 종목들이 들어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세요. 수익이 작거나 손실 중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당장 매도하시고 그 자금을 ISA나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시면 됩니다. 만약 수익이 너무 커서 지금 팔면 바로 세금 폭탄이다 싶으시면 1년의 수익 실현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나눠서 매도하는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참고로 국내 개별 주식인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건 일반 계좌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매매 차익이 비과세니까요.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만큼은 절대 일반 계좌에서 하지 마세요. 이제 대안을 얘기해 볼게요. 세금도 안 내고 오히려 나라에서 돈을 퍼주는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계좌예요. 연금저축펀드랑 IRP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연금 계좌는 노후 준비용 저금통인데 국가가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엄청 깎아주겠다고 약속한 계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액공제라는 건데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 그 금액의 13.2%에서 16.5%를 연말정산 때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투자 시작하자마자 확정수익 16.5%를 먹고 들어가는 셈이죠.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 가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유동성 문제입니다. 내 돈이 55세까지 묶이는데 그 사이에 급전이 필요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해지하면 손해라면서요 하고 물으시는데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애초에 그 16.5% 혜택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해지해도 본전이거나 그동안의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 덕분에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가능해서 해지하지 않고도 아주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 과장은 매달 50만 원씩 일반 계좌에서 나스닥 100을 사요. 수익에 대해 매년 배당소득세 꼬박꼬박 내고 수익이 커지면 건강보험료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반면 이 과장은 매달 50만 원씩 연금저축 펀드에 넣어요. 연말정산 때마다 약 1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환급받고 이 환급받은 돈을 절대 안 쓰고 다시 연금 계좌에 재투자합니다.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이 과장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그 돈을 원금처럼 굴린 겁니다.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원래 국가에 냈어야 할 세금이 내 계좌에서 복리로 굴러가는 거예요. 박 과장이 세금 떼고 5억을 만들 때 이 과장은 똑같은 수익률로 7억에서 8억을 만듭니다. 연금 계좌 세팅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은행 말고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만드세요. 그래야 나스닥 같은 ETF를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1년에 900만 원을 채우는 걸 목표로 하시고 여유가 없으시면 연금저축 600만 원이라도 우선으로 채우세요. IRP는 안전자산 30% 강제 보유 룰이 있어서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 채권형 ETF나 금리 연동형 ETF처럼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상품들도 많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환급금은 절대 다른 데 쓰지 말고 다시 계좌에 넣으세요. 그게 복리의 핵심이에요. 연금 계좌가 노후를 위한 장기 전략이라면 3년에서 5년 뒤에 쓸 돈을 불리기 위한 계좌도 있어야겠죠. 비과세 혜택은 주는데 연금처럼 오래 묶이지는 않는 계좌, 바로 ISA입니다. ISA는 쉽게 말해서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특혜 계좌예요. 1년에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근데 겨우 200만 원 비과세 받으려고 귀찮게 계좌를 따로 만드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ISA의 진정한 위력은 200만 원 빚과세가 아닙니다. 바로 손익통산이랑 9.9% 저율과세에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A 종목에서 1천만 원을 벌고 B 종목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라면 번 돈 1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다 매겨요. 내 총 수익은 500만 원인데 세금은 1천만 원 기준으로 내야 하니까 억울하죠. 하지만 ISA 계좌라면 번 돈 1천만 원에서 잃은 돈 500만 원을 뺍니다. 남은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고 여기서 2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또 빼요. 결국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마저도 15.4%가 아니라 9.9%만 냅니다. 하락장과 상승장을 반복하는 주식시장에서 이 손익통산은 엄청난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A 종목, B 종목은 삼성전자 같은 국내 주식이 아니라 바로 타이거 나스닥 100이나 코덱스 S&P 5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들입니다. ISA에 숨겨진 활용법이 하나 더 있어요. ISA 3년 만기가 되면 해지하고 그 돈을 연금저축으로 보내세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해줍니다. 원래 연금 계좌 한도인 900만 원에 더해 ISA 덕분에 총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절세테크의 끝판왕 시나리오입니다. ISA 활용법 정리해 드릴게요. 중개형 ISA를 선택하시고 일반 계좌에서 사지 말라고 했던 그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을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사면 배당소득세 걱정, 종합소득세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3년 주기로 풍차 돌리기를 하세요. 3년이 지나면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비과세 한도를 새로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주식 직접 투자, 해외 직투예요. 해외 직투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뒤에 나스닥 100 ETF인 QQQ나 S&P 500인 SPY를 직접 사는 걸 말합니다. 왜 굳이 번거롭게 환전까지 해가며 미국 주식을 직접 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유와 달러예요. 국내 상장 ETF는 운용사가 수수료를 떼어가고 괴리율이라는 변수도 있는데 직투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무엇보다 자산이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쌓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니까요. 양도소득세 22%가 너무 비싸다고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22%는 분리과세예요. 미국 주식으로 5억을 벌어도 10억을 벌어도 여러분의 연봉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냥 22% 내고 끝이에요. 아까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세율이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고소득자나 자산가들한테는 오히려 22%라는 고정세율이 세금 상한선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도 있어요. 매년 12월 말에 수익난 주식을 딱 250만 원치만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내 평단가도 올라갑니다. 나중에 대량으로 팔 때 내야 할 세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 작업을 10년 동안 반복하면 세금 없이 자산의 몸집을 불리는 엄청난 기술이 됩니다. 해외 직투할 때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환전 수수료 95% 이상 우대해주는 증권사를 찾으세요. 0.1% 차이가 나중에 수백만 원이 됩니다. 선입선출법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먼저 산 주식이 먼저 팔리는 걸로 계산되니까 증권사에서 양도세 가계산 메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환차익 비과세도 활용하세요. 주가가 안 올라도 환율이 올라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달러 강세장에서 직투가 무적인 이유입니다. 양도세 신고가 복잡할 것 같아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은 증권사 앱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대행 서비스로 알아서 다 해줍니다. 비용도 대부분 무료예요. 그래서 ISA가 좋은 건지 미국 직투가 좋은 건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이 대결의 핵심은 시간과 복리입니다. ISA는 3년마다 바구니를 비워야 하는 단거리 선수고 해외 직투는 10년에서 20년 동안 세금을 뒤로 미루며 달리는 마라톤 선수예요. 산술적으로 보면 ISA의 9.9%가 직투의 22%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여기엔 과세 이연의 함정이 있습니다. ISA는 3년 만기가 되면 해지하고 세금을 정산해야 해서 복리의 흐름이 한번 끊기거든요. 반면 미국 직투는 내가 팔지 않는 이상 20년에서 30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 돈까지 합쳐서 복리로 굴릴 수 있어요. 1억을 투자해서 연 10% 수익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20년 뒤에 매 3년마다 세금 떼고 재투자한 ISA보다 세금을 한 번도 안 내고 마지막에 22%를 낸 직투의 자산 총액이 더 커지는 지점이 반드시 옵니다. 결혼 자금 마련처럼 3년에서 5년 뒤에 쓸 돈이라면 ISA가 압승입니다. 은퇴까지 20년 남은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을 풀로 채우고 그 다음 ISA를 3년 주기로 굴리고 나머지를 직투로 섞으세요. 이미 자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ISA 계좌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종합소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직투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세금 노이로제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내 자산을 불리는 것이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거든요. 세금 22% 내기 싫어서 미국 주식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에요. 세금은 수익이 났을 때만 내는 거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기분 좋은 증거입니다. 절세 혜택이 제일 큰 상품이 무조건 수익률도 높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금 혜택 받으려고 국내 상장 ETF를 샀는데 그 상품 수수료가 너무 비싸거나 지수를 잘 못 따라간다면 세금으로 아낀 돈보다 기회비용으로 날리는 돈이 더 클 수 있어요. 유동성의 함정도 무섭습니다. 당장 3년 뒤에 써야 할 돈을 연금저축에 다 밀어넣었다가 해지하면 가산세까지 낼 수 있거든요. 이건 절세가 아니라 자해예요. 오로지 비과세라는 말에 꽂혀서 수익률은 낮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에 수억 원을 10년 넘게 넣어 두신 분도 있어요. 그동안 나스닥은 5배가 올랐는데 이분이 나중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더니 허탈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세금 몇백만 원 안 내려고 억 단위 수익을 발로 찼다고요. 최종 결론 내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돈을 3가지 바구니에 나누세요. 노후 보장용으로 연금 계좌에 세액 공제 한도까지만 딱 넣으시고 중기 목적 자금은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굴리며 비과세 혜택을 챙기세요. 무한복리 자산은 10년이고 20년이고 웬만하면 안 팔 자신 있는 돈을 미국 직투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없으시면 일단 ISA 계좌부터 만드세요. 1년에 딱 200만 원만 수익 내보자는 작은 목표가 여러분의 투자 근육을 만들어줄 겁니다. 세법이 바뀌는 걸 걱정하기보다 지금 당장 주어진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게 정답이에요.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절대 금물, 보험료와 세금 폭탄의 지름길이에요. 연금 계좌는 인생의 기본 옵션으로 가져가고 ISA는 3년 주기로 목돈을 불리는데 활용하세요. 미국 직투는 장기적인 달러 자산 확보와 세금 피난처로 활용하는 게 최적입니다. 지금 당장 주식 앱을 켜서 내가 가진 ETF가 어느 계좌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반 계좌에 있다면 탈출 계획을 세우시고 연금 계좌가 없다면 이번 주 안에 꼭 만드세요. 국가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국가가 합법적으로 열어둔 절세라는 뒷문을 활용하지 않는 건 여러분의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제 막 미국 주식 시작했다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친구의 소중한 수익금을 여러분이 지켜주는 셈이니까요.